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 적절하게 받아주셔야 된다. 그게 아마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돈 몇천만 원 들여서 교육시키시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많은 부분에서는 습관이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수능을 위한 심리학 배경 지식을 알려드리는 일공심의 백성입니다. 남기정입니다. 얼마 전에 봤던 고등학교 2학년 영어 모의고사 지문에 나왔던 심리학 내용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문은 41번, 42번 지문이고요. 어떤 심리학자께서 쓴 책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 책의 이름은 Question Authority. 어떻게 보면 그 책 이름하고 우리 지문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설명을 하자면은 권위에 대한 질문이나 의문을 제기해라 이렇게 책 이름은 써 있고요. 그 영어로 이제 권위를 얘기하면 authority인데 요게 한국말의 의미인 권위하고 정확히 매치는 되지는 않는 거라고 저는 봐요. 여기서 이제 authority 보시면 author라고 하는 작가라는 영어와 매칭이 돼 있어요. 그래서 authority는 어떤 의미냐면 무엇인가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을 또는 알고 있는 주체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막 힘이 강력하기보다는 지식이나 능력이 우수한 자를 이제 뜻하게 되는 것이죠. 이 지문에서 나온 예제는 이겁니다. 아이가 물어봐요. 하늘은 왜 파랗죠? 그런데 그 권위자인 부모님이라든가 또는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누군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분이 원래 그런 거야? 왜 물어보니? 이렇게 되면 아이 입장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면 안 되나? 즉 무엇인가 나보다 잘 알고 더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뭐 질문을 하는 것은 좋지 않은가? 그러면은 앞으로도 질문하면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고 그런 질문할 수 있는 태도나 그런 습관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왜 질문을 하는 삶이 좋고 어떻게 보면 권위에 대한 일정 부분 도전하는 삶이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써 있는 책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여기서 지문에 나온 것처럼 질문이 굉장히 많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신체가 어떻게 발달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요거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인간이 태어나게 되면 태어나자마자는 성장의 속도가 빠릅니다. 갓난아기가 딱 태어나면은 그 다음에 쑥쑥쑥쑥 커요. 신기하게 많이 크죠. 그러다가 아이가 말을 하거나 말을 좀 알아들 수 있는 순간부터는 성장의 속도가 오히려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 느린 성장의 속도가 어디까지 지속이 되냐면은 소위 말하는 사춘기 전까지는 성장의 속도가 느리다가 사춘기 때 확 성장을 하죠. 이것은 인간이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포유류를 포함해서 이런 경우가 없어요. 즉 세상에 있는 정보를 누군가를 통해서 교육을 받고 학습을 통해서 세상을 배우라고 성장의 속도를 느리게 하는 겁니다. 학습을 막 해야 되는데 성장을 빨리 할 필요가 없거든요. 성장을 빨리 하려면 에너지 낭비가 돼요. 그래서 오히려 성장은 느리게 하고 그때 뭘 성장시켜라? 세상에 대한 지식을 성장시켜라. 학습 능력을 그때 많이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동 시기에 학습 능력이 뛰어나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기간을 생태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기간에 궁금한 게 많고 어른들의 입장에서 뭐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했나. 물론 이 어른들도 다 어렸을 때 이런 경험을 했겠지만 궁금한 게 뭔가 많고 알고 싶은 게 많고 그렇게 알게 되면 그 습득이 잘 되고 그것을 기억해 놨다가 나중에 청소년기부터 그리고 성인기가 됐을 때 써먹기 위해서 학습을 위해서 최적화된 시기가 유년기 또는 아동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갓난아기 시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좀 이제 성장이 더뎌지는 몸무게 같은 것도 굉장히 안 느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 시기 때가 상당 부분이 이제 지적인 능력이 많이 발달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 시기 때에 부모님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시는 게 아마 노력 투입 대비 나중에 지적인 발달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가성비가 좋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뭐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에 아이들 뭐 공부 같은 거 지적인 성장에 금전이나 노력에 있어서 그때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실은 그 전 시기 노력을 쏟아주시는 게 더 효과가 좋을 수가 있어요. 우리 뇌는 사용하지 않는 영역은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들이 질문을 하는 거는 많이 하는 거는 실은 다 이유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깍꿍놀이 같은 거 아이들이 그때 많이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어렸을 때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보편적으로 좋아하는데 실은 그게 아이의 두뇌 발달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아이들은 자기가 필요한 거를 자꾸 하는 성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질문을 계속 하는 거는 정말 짜증이 많이 나기도 하지만 그때 적절하게 받아주셔야 된다. 그게 아마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서 돈 몇천만 원 들여서 교육시키시는 것보다 효과가 더 좋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이 인간의 특성, 호기심을 이용해서 어떻게 하면 공부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호기심은 뭐랑 유사하냐면 과학의 과정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 과학의 과정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연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게 뭐지? 그리고 궁금하게 되죠. 이건 왜 이렇게 될까? 라고 궁금증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은 가설을 세워요.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 이게 아마도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일어나는 거다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가설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는 과정이 이제 실험이죠. 가설이 맞다고 하면 내가 세운 가설, 나의 생각이 맞았어 라고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가설을 바꿔야겠다 하고 가설을 바꾸고 나서 실험을 또 하거나 그 가설이 맞는지를 또 확인하는 거죠. 아이들이 하늘이 왜 이렇게 파란가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도 같습니다. 궁금하니까. 저게 왜 그럴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고 나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하죠.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부모님께서 알려주시면 돼요. 알면. 하지만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생각해봐. 왜 그럴지. 그러면 아이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가 있어요. 난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이 지식을 쌓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가 않다. 이 지식 축적이 쉽지 않다는 레슨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교훈을 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아이가 생각을 하죠. 하늘이 파란데 궁금해, 알고 싶어. 막 생각을 해봐도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 책을 읽게 됩니다. 과학 시간에 배울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 순간에 궁금증이 해결되면서 이게 머리에 딱 남게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과학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지식을 쌓았던 많은 학자들이 해왔던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그 스스로 궁금증이 스스로 해결하거나 또는 찾아가는 그런 즐거움, 그런 고생을 느끼는 것이 이 공부에 도움이 되고, 그 방법이야말로 인류가 수천 동안 해왔던 그 공부의 방법을 아이가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렇기 때문에 궁금하게 하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방법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용한 방법 중에 이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는 방법 중에 좋은 방법이 글쓰기입니다. 글쓰기는 글을 그냥 쓰는 행동 자체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부분은 스스로의 생각을 만들어가고 그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겁니다. 예제로 하나 보여드리면은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 약은 뭐냐면은 체중 감량 약이에요. 원래는 이제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인데, 약을 먹고 나서 이제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체중이 감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체중 감소에 쓸 수도 있겠구나 해서 이 약을 지금은 체중 감소로 훨씬 더 많이 판매하고 있고,
지금 뭐 북미권 그리고 유럽권에서는 상당히 판매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고비라고 하는 약이 이렇게 많이 쓰이고 있고 어떤 약이고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을 아이들이 이제 접하게 되고 제가 이제 질문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글쓰기 질문이죠. 그 글쓰기 질문의 내용은 체중 감소 약을 많은 사람들이 섭취했을 때 인류의 진화에 어떤 영향이 있겠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그것을 글로 쓰라고 이제 물어봤습니다. 이런 주제처럼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글 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뭐 단순하게는 단어 질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스스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을 저한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부분에서는 습관이 잘못 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 생각해서 알 수 있는 것도 그냥 밖에서 쉽게 얻어가는 뭐 핸드폰으로 찾아보든지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보든지 그래서 스스로 알 수 있는 것도 그냥 찾아보고 답을 밖에서 그냥 가져오기를 원하거나 그게 익숙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제가 판단을 해요. 아, 이거는 스스로 찾아보기가 좀 어렵고 글쓰기에 꼭 필요한 부분은 제가 알려줄 때도 있어요. 단어의 뜻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저는 이제 판단을 해서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알아서 생각해봐라. 그거는 네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거다. 이미 알고 있는 거 물어볼 때도 많아요. 이미 머릿속에 있는데 그걸 이제 연결을 시키지 않고 간단한 연결인데도 불구하고 습관처럼 그냥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히려 스스로 생각해 보아. 그거는 생각해 보고 써봐라. 모르면 묘사해 봐라. 어떤 특정 단어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뭐 설명으로 글로 써봐라. 이런 식으로 이제 유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좀 익숙해지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무엇인가 궁금증을 해결하는 방법이 타인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습관이 길러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 질문이 많이 하는 것은 아이들의 그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처럼 공부와 관련된 심리 이야기 앞으로 지속될 거고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좀 좋은 내용으로 살펴보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감사합니다.